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생화학, 생리학 모의고사를 진행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론 수업에 이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이제 점검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 이 모의고사는 되게 중요한 게 문제를 미리 풀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으로 할 때 굳이 그렇게 예습을 해오라는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때는 복습이 중요했죠. 근데 여기는 복습만큼 예습도 중요합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죠. 한번 풀어보고 수업을 듣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다 수업 들은 다음에 푸는 거하고 또 다른 거니까요. 내가 어느 정도 지금 풀 수 있는지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체크하기 위해서 반드시 문제는 풀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5회까지 있는데 오늘 아마 1, 2회 정도 진도를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처음에는 좀 설명할 게 많아요. 뒤에 가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설명할 게 확실히 줄어드는데 앞에 쪽은 조금 설명할 게 많아서 조금 이제 길게 가져가고요. 뒤로 갈수록 점점점 짧아집니다. 자, 우리 6페이지 잠깐 우리 모의고사 책 한번 펴보실래요? 여러분들 우리 문항수 몇 문항인지 다 알고 계시죠? 1, 2교시로 되어 있고 1교시는 120, 2교시는 10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생리학, 생화학은 영양학, 식사요법과 함께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든 과목이 과락이에요. 그렇죠? 최소한 40% 이상은 맞아야 되고요. 최소한 40%를 못 맞으면 바로 아무리 총점이 60% 이상이라도 탈락이 돼버립니다.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 점수가 60% 이상이 되지 않으면 또 당연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과락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총점이 60%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거의 조금씩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모든 과목이 거의 40% 이상은 거의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총점이 60%가 안 되는 경우 막 1, 2점으로 간혹 떨어지는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는 과목에 좀 더 투자도 하고 근데 내가 싫어하는 과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전체 60% 이상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맞아줘야 되는 점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과락에서 또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이렇게 공부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페이지 우리 합격률 보세요. 요즘에 되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60% 후반대에서 70% 초반대 정도의 요즘에는 합격률을 보인다. 옛날에는요, 옛날에 뭐 50 몇 프로 이렇게 좀 이게 50 몇 프로인 경우 있잖아요. 50 몇 프로인 경우가 우리 공개 내고 나서도 50 몇 프로가 나온 적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조금 어렵다고 해요. 항상 이렇게 50 몇 프로의 합격률을 보이는 경우 이제 보통 시험 보고 나와서 이제 응시생들이 문제 이번엔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경우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문데 간혹 어떤 특정 과목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합격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하는 요 정도 공부를 하면 우리 이론에서 했던 그 정도로 공부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거 나와있죠. 영양교사, 영양교사란다. 핵심 내용 정리. 나중에 이렇게 분리기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분리해서 나중에 시험장에 가져가서 이것만 이렇게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한번 훑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거 너무 잘 정리가 돼놨거든요. 그래서 주요 내용 위주로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생화학, 생리학 오늘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늘 프린트물도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도 나갔는데 우리가 앞에 정리도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내용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으로는 31페이지부터가 생화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책과 그 다음에 우리 프린트물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 앞에 이제 아직 분리를 안 해놓으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또 프린트를 조금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1페이지에 생리학, 생화학 요거 좀 잠깐 봐주실래요? 출제 비율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생화학은 보통 이제 영양학과 같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 보통
세포나 물질 운반과 관련해서는요, 한 문제 내지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요즘에 뭐 한 번은 세포가 나오면 한 번은 물질 수송이 나오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통 좀 나오는 편인데요. 작년에는 세포 쪽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물질 운반, 수송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 대해서는 항상 5문제예요. 항상 5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질 대해서는 항상 2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미노산 및 단백질, 핵산, 효소의 대사는요. 앞에 세포 쪽이 시험 문제가 나오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문항수가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효소와 관련된 것들이 처음엔 좀 많이 나왔지만 요즘엔 한두 문제 정도 거기에서 대사와 관련된 조효소, 비타민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리학은 우리 식사요법과 같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 식사요법과 관련해서 여러분 식사요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제 다른 쪽 과목이 조금 더 나오게 되면 생리학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리학은 보통 평균 5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혹 극악하게 안 나올 때도 있어요. 2021년도처럼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른 쪽 문제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른 쪽에서 좀 문제가 좀 나오면 생리학이 이렇게 극악하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번 살펴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모의고사 1회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1회 모의고사 영양학 및 생화학이죠. 그래서 보통 여기 문제가 우리 1번 같은 경우 보통 1번에 생화학 문제가 생화학이나 아니면 물질 수송과 관련된 문제가 앞쪽에서 출제가 되어서 1번 문제 보면 이게 생화학 문제입니다. 자, 1번 소장 점막에서 영양소가 운반체 에너지의 도움으로 농도차의 역행에서 흡수하는 기전은 그랬습니다. 농도차의 역행한다. 자연 법칙에 위배돼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어때요? 역행이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반대로 이동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운반체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능동수송이었죠. 능동수송.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1번의 답 4번이 되죠. 나온 김에 우리 한번 요거 수송 물질 이동과 관련된 거 한번 정리하고 가는데요. 오늘 나눠드린 참고자료 프린트 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자, 그럼 우리 거기 이렇게 나눴잖아요. 수동과 능동으로 나눴죠. 수동은 기본적으로 자연 법칙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확산이죠. 확산. 자, 단순 확산은요. 농도차에 따라서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운반체도 필요 없고 에너지도 필요 없어요. 둘 다 필요 없죠. 이거 시험 문제로 나왔었어요. 단순 확산. 2022년도에. 그래서 에너지 운반체 필요 없이 물질을 운반하는 수송 방법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죠. 운반체, 에너지 둘 다 필요 없는 거 단순 확산입니다. 자, 그다음에 촉진 확산은 앞에 촉진이 붙었죠. 왜 촉진이 붙었을까요? 속도가 빨라요. 자, 속도가 빠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느냐? 운반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반체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단순 확산보다 속도는 빠르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운반체가 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꽉 차버리는 포화 현상이라든지 운반체 특이성 있죠. 또 여러분들이 영양학에서 공부한 거랑 연계하시면은요, 바로 지방이 요 단순 확산에 의해서 운반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토, 우리 체내 수분 이동의 원동력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용질이 아니라 용매,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수분이 이동해요. 근데 수분이 이동할 적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요. 그래서 용매하고 용질은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용질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게 자연 법칙인데 얘는 자연 법칙이 물은 거꾸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과가 일어나는 장소는 딱 하나밖에 없죠. 어디밖에 없어요? 신장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걸러주는 거. 자, 그다음에 능동수송은 자연 법칙에 위배돼서 가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운반체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운반체 특이성, 포화 현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트륨, 칼륨 펌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영양소 중에 누구의 흡수와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포도당이요. 포도당.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당이 흡수될 때 나트륨도 같이 흡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했어요. 2020년도에 포도당 흡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누구냐? 나트륨 칼륨 펌프. 근데 이건 벌써 나왔잖아요. 그럼 대신 이렇게는 나올 수 있죠. 포도당의 능동적인 운반에 관여하는 이온은 이렇게 무기질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포도당 흡수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무기질 나트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물질 이동과 관련된 거는요. 요 정도 정리해 두시면 충분해요. 그래서 단순 확산, 그다음에 촉진, 삼투, 여과, 능도 각각의 특징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 확산이라든지 요거는 최근에 나왔으니까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좀 눈여겨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번의 답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여기서부터 이제 탄수화물 대사 문제 나옵니다. 우리 탄수화물 대사 5문제가량 출제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7번부터 11번까지가 바로 탄수화물 대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항상 2번부터 6번까지는 뭐냐면은 영양학의 탄수화물 파트예요. 그럼 그 다음에 생화학 탄수화물 대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영양학의 지방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생화학의 지질대사 문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 여러분 시험 문제 배치가 이렇습니다. 자, 그럼 7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포도당 한 분자가 혐기적 해당 과정에서 소모하는 ATP 분자 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혐기적인 해당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혐기적인 해당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포도당에서 포도당 한 분자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두 분자의 젖산까지 가는 걸 우리가 혐기적 해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산소 없이 일어나는 혐기적 해당의 마지막은 두 분자의 젖산까지 분해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포도당 탄소 6개짜리를요. 탄소 3개짜리로 이렇게 쪼개는 게 바로 해당, 당을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봐두시면 돼요.